네, 요즘 포털 사이트 뉴스 연예 부분을 보면은 이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관련 기사가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마이크로닷이 출연하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닷 나온 부분이 통편집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처음 보도된 게 지난 월요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그라들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로닷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자꾸 커지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을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SBS 펀2 강경윤 기자가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경윤 기자입니다. 예, 우선요. 네.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네. 래퍼 마이크로닷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예. 일단 참 창피하게. 네, 래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예능인으로 저희 이름을 더 떨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11살에 데뷔한 실력파 래퍼입니다. 예. 또 최근에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특히 최근에 종편의 그 물고기를 잡는 그 낚시 예능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면서 네. 더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7월에는 배우 홍수연 씨와 띠동갑이거든요. 네. 띠동갑인데 이제 열애를 발표해서 누가 더 위라는 화제가 된 거예요? 거죠. 띠동갑이란 건? 홍수연 씨가 위죠. 네. 좀 이례적으로 이제 남성이 더 어리기 때문에 연상의 화제가 되게 됐죠. 띠동갑이 연인이 시작이 됐구나. 네, 그렇습니다. 연애가. 뭐 이례적이진 않죠. 남성이 어린 연애 관계가 요즘 흔하지 않아요? 뭐 많은데 연예계에선 또 밥 잘 사주는 누나 뭐 이런 것도. 네, 연예계에선 또 좀 드문 편이어가지고 그래요?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이크로닷은 좋은데 네. 부모 사기 의혹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잘 나가던 마이크로닷에 갑자기 걸림돌이 생긴 건데요. 네. 이 마이크로닷의 부모 논란을 좀 살펴보면요. 이 부모가 충북 제천의 송악면 무돌이라는 곳에서 젖소 85마리를 키우던 낙농업자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전까지 이 제천에 살고 있었던 건데요. 예. 어느 날 밤에 마이크로닷의 가족이 온 살림을 챙겨서 뉴질랜드로 도피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언제요? 1998년 5월의 어느 날 아이고, 새벽이라고 오래전 합니다. 얘기네. 네. 예. 당시 이것 때문에 이 동네가 떠들썩했고 예. 심지어는 제가 취재를 했는데 일부 마을 주민은 뉴질랜드까지 건너가서 수소문을 하고 다녔고 또 심지어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관련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한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네.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낙농업 같은 게 이제 그 연대 보증이라는 걸 서잖아요. 돈을 빌릴 때 네. 사업을 위해서. 네, 같은 이 농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연대 보증에 서는데 하루 아침에 사라지면서 그 연대 보증을 섰던 사람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는 계기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친 역시 뭐 갯돈 혹은 뭐 심지어 과외비까지도 모두 가지고 가서 이 총 사기 금액이 추정액입니다만 총 20억 원대에 달한다라는 아이고, 그 작은 얘기까지 동네에서요?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이 사기라는 부분은 네.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마이크로닷이 이 내용이 2016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조금씩 퍼지고 있었거든요. 이미. 네, 하지만 이제 래퍼 마이크로닷 측은 이제 묵묵부답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좀 이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하니까 법적 대응하겠다, 사실 무근이다, 뭐 선처는 없다 이렇게 강경한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피해자들이 본인이 직접 당시에 경찰에 고소를 했던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주면서 결국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 거죠. 아직은 근데, 혐의 단계이지만요. 네. 근데 우선 온 가족이 이민 갔다고 그러는데 마이크로닷은 왜 지금 서울에 있어요? 마이크로닷이 당시에 5살이었고요. 네, 마이크로닷은 이제 3형제 중에 막내 아들인데 예. 당시에 가장 어린 5살이었고 가장 큰 형은 16살. 예. 둘째 형도 래퍼 산체스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같이 간 거예요? 네, 다 같이 뉴질랜드로 갔고요. 갔다가 네. 연애 활동을 위해서 온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11살에 한국에서 가수가 되겠다며 데뷔를 하게 된 거죠. 네. 아이고 똘똘한 아이였던 모양이네. 11살에 가수 데뷔를 할 정도로.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뭐 혐의가 막 드러나고 그러는데 마이크로닷 소속사 측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아예 그냥 뭐 사실무근이다 이런 네. 얘기를 듣모야던데. 네, 저도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예. 당시에 마이크로닷이 부모에게 확인한 결과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음해에 가깝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변호사를 내일 선임하겠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하지만 결국에는 이 피해자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루 만에 사과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과는 어떤 사과였습니까? 정확하게 사과는 이제 마이크로 다시 이제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본인은 5살 때 뉴질랜드로 갔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몰랐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부모가 그런 뭐 상처를 드린 분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싶고 본인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해서 더욱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겠다.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접 피해를 본 분들의 피해 사례 같은 것들 좀 갖고 오신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그 마이크로닷이 한창 법적 대응하겠다 강력 부인할 당시에 예.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서 제가 그 제천에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자들을 한 5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아. 네, 피해자 중에 한 명은 마이크로닷의 부친의 사촌이었고요. 아이고 또 사촌도 피해를 입었어요? 네, 사촌, 그러니까 그 가족 관계에서 약 6명 정도가 피해를 당한 사건이고요. 네. 그 사촌은 그 당시에 너무 큰 충격을 입어서 2달 정도를 거의 쓰러져 지냈다라고 하고 아이고. 피해 규모는 약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또 다른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닷의 모친의 동창생입니다. 굉장히 절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삼형제와 함께 가족 여행을 다닐 정도로 굉장히 친했었는데 갯돈 을 모두 떼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채를 좀 받아달라 해가지고 사채 받은 돈까지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네. 그렇게 하루아침에 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지금 그 뉴질랜드로 간 게 98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맞습니다. 얘기인데 20년 전에 이 그 제천 송악면 무돌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20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때 그 마을에서 20억 원이라는 거는 네. 그 마을 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건데 지금 네. 기준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0억이라는 게. 당시에 마을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한마디로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그럴만하네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본인이 한 뭐 총 규모로는 한 6천만 원 정도를 피해를 봤다. 아버지가 돈을 꺼줬다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6천만 원이 지금 기준에 6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네. 당시에 은행 빚을 얻어서 6천만 원 빌려줬던 거기 때문에 1년 뒤에는 그 돈이 2배 정도로 불어났다. 왜냐면 이자가 워낙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2배 정도로 불어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겠구나. 결국에는 98년 5월이면은 이게 그 IMF. 우리 금융위기가 와서 네. IMF 체제로 들어섰고 그 당시에 뭐 심할 때는 금리가 20%막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잘 운영하던 농장도 팔고 결국엔 아버지가 공사판까지 아이고, 가게 되었다. 이런 사연까지 전했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네. 마이크로닷은 5살이었는데 네. 그 의혹은 부모가 받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근데 왜 마이크로닷은 이렇게 비난을 막 한 몸에 받고 통편집 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초기의 대응이 굉장히 좀 미숙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제 이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이 사건을 알았냐 몰랐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마이크로닷이 좀 알았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11살 때 가수로 데뷔하려고 한국에 왔을 때 이미 피해자들이 마이크로닷의 얼굴을 알아보고 네. 방송사에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6년 2월에 부모가 직접 뉴질랜드 편에서 예.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도 굉장히 거센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닷이 모를래야 모를 새가 없었다. 네, 이런 피해자들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네. TV에서 뉴질랜드에서 잘 살고 있는 그 분들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억장이 무너졌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닷이 알고 있었을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5살 때 갖고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게 어쨌든 뭐 연좌제 논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좀 연좌제는 그럴 수 폐지됐는데 있겠네요. 왜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이런 것까지 다 책임을 지고 모든 사회생활을 그만둬야 하냐 네. 이런 비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초기 대처가 좀 많이 미숙했고 그런 게 이제 2차 피해를 줬다는 점. 미숙했다는 거는 그냥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부분을 네, 말씀하시는 오히려 법적 거예요?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일단 발표를 했다는 점 때문에 예. 좀 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그 피해자들 네. 생각을 하면 수사가 잘 진행이 돼서 어떻게든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BS 펀2 강경윤 기자와 함께 마이크로닷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성준의 사전망대 2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3부 민심전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